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번진 4차 유행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남 역시 연일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각 분야별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특히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도내 학교 전면 등교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는 어떤 해안이 필요할까요? 오늘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회 마상혁 위원장 나오셨고요. 창원대 총장을 지낸 경남교육발전협의회장 최혜범 창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코로나19 4차 유행,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도내 확진자 추이를 좀 볼 때 경남도 의사회에서는 언제쯤 진정 국면에 좀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제 감염병의 유행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접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휴가철에 맞물리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고 또 실내에서 더우니까 접촉이 많다 보니까 네. 당분간 이 유행 지속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변수는 이제 백신 접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유행 계속하지만 네. 다만 우리가 작년과 달리 다른 것은 뭐냐면 고위험군 환자의 발생이 많지 않고 예, 예. 중증 환자의 발생이 많지 않으면서 사망자의 발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위험도는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여유는 저는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요. 경남도 대부분이 3단계, 심각한 김해, 함양, 함원, 함안, 또 창원은 4단계입니다. 단계별 기준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창원시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4단계 결정한 단계에서 좀 정부가 너무 과한 기준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 37%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네. 배경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위험군 환자의 감염이 줄면서 중환자의 발생과 사망도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감염이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네. 특히나 어린 학생들한테 감염이 된다고 하여도 중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환자의 발생 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한 발 앞서 나가는 이런 방역 정책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한 발짝을 못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고 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교육부가 초, 중 등의 어떤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을 발표하면서 2학기부터는 등교 수업이 좀 재개될 것으로 경남도민 모두가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지난달 말에 한 언론사에 전면 등교에 따른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기고문 내셨더라고요. 저도 좀 읽어봤었는데 우려만큼 전면 등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6월, 7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 확산이 진정되는 그런 기미를 보였는데 7월 중하순을 넘기면서 갑자기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 확산세가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 학력 저하 그리고 사회적 단절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약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막 그런 방향에서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결정했고 네. 또 대학과 각급 학교
초, 중, 고등학교에도 그런 결정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갑자기 또 상황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9일 날 그 교육부가 전반적인 그 등교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정을 정책을 발표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교육부가 9일 날 총체적으로 등교 여부에 대해서 결정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네. 교육청도 그렇고 초, 중,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일단 많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 조사를 보니까 올해 1학기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초중생 가운데 절반이 가정에서 감염됐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결과가 교육부의 등교 확대 추진의 근거로 좀 활용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2020년 1월 달 유행 시작부터 현재까지 학교에서 집단 발생이 보고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감염은 가족 내 감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많이 이제 심할 정도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문제되면 집에 보내고 마스크 끼고 발열 체크하고 네, 네. 환기하고 그리 띄우고 그렇게 하는데 환자의 발생이 이제 많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위험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교수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등교를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학생들의 환경저하, 그다음에 사회성 결여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는 네.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아무 설득 없이 그냥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내세워서라도 설득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설득 작업 없이 그냥 결정했습니다 하니까 부모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네. 인터넷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들 특히 카페에서 맘카페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들이 네. 사실은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중고생들 감염이 되면 그래서 감염이 돼서 치료를 하러 가게 되면 저희가 치료약 주는 건 하나도 없고요. 맛있는 밥만 주고 그냥 지내도록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마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 당국이 하는 것들은 분명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믿고 따라주는 것이 우리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부터는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조금씩 바꿔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사람 사이 밀집도와 관련이 깊다 보니까 최근 도내 전교조에서 눈길을 가는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좀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번에 교부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에 먼저 써달라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이 내용 도교육청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뭐냐면 과밀학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학교를 가봤지만 뭐 과밀한 느낌을 저는 가지지 못했고요. 그럼 얼마나 줄일 거냐는 구체적인 연구도 없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이면 효과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지. 그냥 네. 숫자만 줄이는데 된 건 아니고요. 자, 작년에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네. 스타벅스 커피숍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학교에서 비교해보면 굉장히 이 공간이 넓단 말이죠. 그죠? 중간에 사람 사이도 거리가 넓고. 그렇죠. 그런데 그 환자가 24명 발생했습니다. 네. 그럼 뭐겠습니까? 환기거든요. 에어컨 사용, 밀폐된 조건, 대화 이런 것들이 위험인자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학교 상황이라면 네. 이게 뭐 과밀학급에 대해서 감염이 더 위험하다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고 현재까지 보더라도 학교 교실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된 문제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 주셨고요. 혹시 교육자로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이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거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게 효율성의 차원에서 보면은 자꾸 이제 단계적인 어떤 처방 이런 네. 것보다는 이게 바이러스에 대한 계속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좀 더 치밀한 좀 더 이거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 다각적인 대책이 네. 조속히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효율성 차원에서는 지금 전교조의 주장이 좀 근거가 떨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등교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교육부 방침이 나오면 도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내놓을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도 교단에 지금 서고 계신 입장에서 네. 창원대에서는 계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뭐 대학도 초, 중, 고등학교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진정세가 이어졌을 때는 전면 등교를 이 전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갑작스럽게 이게 상황이 이제 달라지면서 대학도 이게 전면 등교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네. 학내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의 어떤 총괄적인 대책이 발표되면은 대학에도 전면 등교든 또는 비대면 수업이든 네. 아무튼 그 내용이 결정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학에도 네. 이 전면 등교를 둘러싼 특히 개학을 둘러싼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대학도 뭐 초중 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 집에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는 친구다 보니까 좀 길게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성적이 정말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사실 뭐 저 또한 전면 등교를 좀 기다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학부모들도 사실 마음이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어떤 학력 격차, 학습 결손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통계는 뭐 학력 진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전국적인 어떤 수치 발표를 보면은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네.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대면 수업의 한계인데 사실은 수업이 학생들에 대한 수업과 지도가 이게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네.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그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또 그렇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보충을 하는 네. 이런 게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안 되다 보니까 학력 수준이 낮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지금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죠. 네. 또 학생들도 불안하고 학부모들도 이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경남에도 중상위권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네. 전반적으로 하위권 학생들이 많아짐으로써 중위권과 중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학력 격차는 좀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학력 수준이 엄청나게 저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위원장님, 고3 아이들은 일단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고 이번 주부터 다시 2차 접종이 시작이 네. 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들어보면 원격 수업으로는 굉장한 한계가 좀 있어서 등교 수업을 다시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면 등교 시기 앞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지금의 환자 발생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 집중이 돼 있고요. 지방은 사실 뭐 우리 이제 경남만 보더라도 그렇게 환자 발생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똑같이 이 수도권과 똑같이 기준을 해서 간다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경남교육청의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에서 결정하실 때 네. 내가 잘하셨는데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셔서 그리고 이제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네. 아무리 교육청 하시는 것보다 저희 전문가들이 나서서 설명을 드리고 네. 또 질문 주시면 질문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설득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제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네. 나을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환자 수를 낮춰서 뭘 하겠다 버리면 사회 전반적인 문제도 심각할 뿐더러 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타격이 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등교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별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 등교가 언제쯤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학습 결손 문제를 일단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단기적인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게 참 좋은 질문인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이전에도 학력 깜깜이 수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의 그 학력 진단이 폐지되면서 가장 걱정을 하는 분들이 학부모들입니다. 이 아이가 과연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또 선생님들 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자유학기제가 되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에 적응이 안 된 학생들은 그냥 낙제점을 받고 또 심지어 수포자가 되는 이런 네.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력 그 수준 저하, 학력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장단기 대책으로, 단기 대책으로는 우선 개학이 되면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 참 중요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정부의 이거 산무 정책이 있습니다.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험 숙제 훈육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그리고 훈육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참 힘들다는 것이 일선 교사 선생님들의 그 하소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는 일단 저는 볼 때 학력 진단 결과를 발표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발표는 안 하더라도 네.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우리 귀여운 아이의 학력 수준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대책으로는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언젠가는 뭐 진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부족했던 수업 이런 부분들 좀 더 가열차게 박차를 가해서 네.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야 되겠죠. 특히 지금 뭐 협력교사제를 도입할 수 있고 또 방과후 수업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좀 더 정상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어떤 게 학생들이 부족한지 좀 알 수 있는 학력 수준 평가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건 교사들일 텐데요. 앞서 말씀 주신 전문가가 학부모들께 직접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뭐 학교, 보건소, 또 학생, 학부모들이 유기적인 어떤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이런 지식들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우리 가짜 뉴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만 지금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이들이 지금 시간이 새벽으로 새벽에 주는 애들이 다른 애들이 많습니다. 새벽 한 2시까지, 3시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휴대폰, 맞습니다. 저희 집 고3도 그렇더라고요. 게임도 그렇게 되고 과연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거냐. 공부만 잘한다고 치더라도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냐 고민이 필요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비만과 고지혈증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어른들 생기면 대사질환이 생길 수 있는 지금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문제는 학습의 어떤 문제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신체, 정신 건강까지 다 함께 아울러야 되는 그런 아주 부담이 큰 숙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준비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학습뿐만 아니라 정신, 신체까지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튼 뭐 고3 수험생을 둔 가족 또 경남도민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 생활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